안녕하세요. 학교급식 수산물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할 요리연구가 엄은경입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아주 큽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요리는 오징어를 활용한 토마토 스파게티, 데리야끼 삼치 채소조림, 그리고 국산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에는 우리 근육과 뼈를 형성하고 도와주는 양질의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포함돼서 특히 우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재료인 거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죠? 자, 특히 오징어나 낙지 같은 연체류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셀레늄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을 길러주고요. 오늘 활용될 연어에는 DH가 풍부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과 기억력 촉진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재료지요. 자,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면서 영양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고 100세까지 건강하자라는 말에 어식 100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서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요리 학교 급식에서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요리로 오징어 토마토 스파게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재료 보실까요? 자, 오늘 사용하게 될 신선한 우리 오징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토마토 소스를 같이 들어갈 채소가 있어요. 파프리카, 샐러리, 그 다음에 양파, 완숙 토마토까지 준비가 되고요. 소스의 맛을 낼 토마토 홀, 토마토 페이스트, 다진 마늘과 설탕, 소금, 그 다음에 식용유, 파마산 치즈가루에 자, 드라이 바질과 올리브 오일, 마지막으로 스파게티 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채소부터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들어갈 재료들은 모두 다 채로 썰어서 준비를 할 텐데요. 우선은 파프리카 이렇게 곱게 채 썰어 주시고요. 양파도 파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샐러리인데요. 학교에서도 샐러리 쓰실 때 이렇게 섬유질이 있어서 이게 질긴감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채를 썰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어슷 썰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샐러리까지 채소가 준비되었어요. 오늘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이렇게 채소가 3가지 들어가는데 선생님들 활용하실 때 파프리카는 뭐 노란색이나 영양소가 더 풍부한 우리 주황색 같은 것도 함께 쓰셔도 좋고 아니면 제철일 때는 가지 같은 걸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채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오징어인데요. 오징어를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링으로 주문 가능하잖아요. 링으로 주문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1cm에 5cm 규격에 이렇게 채로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냉동으로 우리가 입고가 되면은 뭐 봉지채 해동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 해동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냉장 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수산물은 아주 물에다가 내용물을 다 쏟아가지고 해동하시는 방법은 안에 있는 맛있는 맛도 많이 빠져나가고 영양소 손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냉장 해동이나 봉지채 흐르는 물에 해동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자, 그럼 오징어는 오늘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할게요. 살짝만 데쳐요.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소스에 넣도록 할 거예요. 네, 토마토는 겉껍질이 좀 질기기 때문에 우리 십자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또 완숙 토마토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빼시고 토마토 홀과 페이스트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끓는 물에다가 살짝만 데치도록 할게요. 자, 칼집 넣은 토마토를 넣어서 살짝 데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쳐진 토마토를 꺼내도록 하고요.
토마토는 껍질이 잘 벗겨지죠, 이제. 그러면 껍질을 벗기셔가지고 얘는 듬성듬성 썰어서 우리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아주 곱게 써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주시면은 또 이 소스에서 씹히는 식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스를 완성시킬 재료들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살짝 데친 오징어, 그 다음에 완숙 토마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채소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토마토 재료 중에서 우리가 쓰는 완숙 토마토가 있고 페이스트, 그 다음에 토마토 홀이 있는데요. 약간씩 다르죠. 우선은 토마토 페이스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토마토를 가공을 해서 수분을 굉장히 많이 억제해 놓은 상태예요. 이걸 이제 소스 만드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얘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올리브 오일에 충분히 볶아서 사용을 해 주셔야 풋맛과 좀 아린 맛, 떫은 맛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홀 같은 경우는 토마토 99%에 보통 정제수 1%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가 토마토, 이렇게 완숙 토마토 쓰기 힘들 때 아무 때나 1년 내내 쓰기 편하도록 가공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나는 약간 씹히는 식감이 좋은데 해서 그대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아주 곱게 하시려면은 얘를 믹서기에 갈아서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소스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토마토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세요. 자, 그래서 토마토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페이스트는 볶아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두르시고, 올리브 오일 넉넉히 들어가요. 드린 용량대로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 토마토 페이스트죠? 페이스트도 넣어서 충분히 볶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페이스트를 그냥 소스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특유의 떫은 맛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볶아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오늘 레시피 같은 경우는 이게 매운맛이 전혀 없는 토마토 소스예요. 근데 예를 들어 중고등 같은 경우는 매운맛을 잘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소스에 매운맛을 좀 내고 싶은데 하시면은 이태리 고추 중에 페페로치노라고 있어요. 그것도 좋지만은 뭐 우리나라의 청양고추도 충분히 매운맛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베트남 건고추 같은 경우도 매운맛을 내죠. 그래서 이게 페이스트를 거의 다 볶았을 때 매운맛을 가미시키시면은 좀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뽀글뽀글 끓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오일하고 페이스트가 엉킬 수 있도록 가급적 좀 중약불에서 볶아주시고요. 페이스트를 넣는 이유는 그러면은 토마토 홀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페이스트는 우리가 토마토 소스 만드는 농도를 주기도 하고 또 깊은 맛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페이스트를 함께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아요. 자, 페이스트를 완성을 시키고, 다음은 채소를 넣어서 소스를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채소를 볶아 볼 텐데요. 페이스트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리브 오일을 둘러가지고 채소를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자, 팬에다가 새로운 팬에 이렇게 오일을 두르시고,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준비된 샐러리, 양파, 파프리카까지 넣어서 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채소를 좀 충분히 볶아서 숨이 죽도록 그렇게 볶아낼 텐데요. 이유는 이 채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본연의 단맛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볶아서 숨이 좀 가라앉도록 이렇게 볶아요. 그리고 오늘 재료 중에 다진 마늘이 있죠. 마늘이 또 굉장히 토마토 소스랑 잘 어울리는 꼭 필요한 재료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마늘을 볶고 야채를 볶는데 우리가 그렇게 볶게 되면은 학교 단체 급식 특성상 쉽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채소가 숨이 좀 죽으면 오히려 뒤에 이제 마늘을 넣어서 볶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늘을 넣어서 타지 않도록 주의해서 볶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데쳐둔 우리 완숙 토마토를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곱게 아까 갈아둔 우리 토마토 홀과 토마토 페이스트까지 들어가면 농도가 이제 자박하게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오징어는 언제 들어가나 싶은데 오징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오래 조리하게 되면 질겨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살짝 데쳐놨는데 토마토가 이제 소스가 거의 완성될 쯤에 좀 늦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징어도 괜찮고 낙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활용을 하신다면은 다른 수산물 중에서는 새우살도 굉장히 좋고 가을철에는 여기에다가 홍합을 넣어도 좋죠. 그래서 껍질에 약간 위험성이 있다 싶으시면은 깐 홍합을 쓰셔도 좋고요. 바지락살 같은 수산물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드라이 바질이라고 이렇게 바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부터 해가지고 우리 가을철에는 프레쉬 바질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마트 가셔도 소포장 되어 있어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계절이 맞지 않아서 겨울철에 구하기 힘들 때는 드라이 바질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넣도록 하고요. 다음은 소금 간을 약간 하고 설탕은 단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감칠맛만 날 정도로 소량 넣도록 할게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풍미를 더할 파마산 치즈가루도 약간 넣습니다. 이제 제법 이 토마토 소스의 향이 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죠. 만약에 로제 소스라고 들어보셨죠? 나는 로제 소스를 활용하고 싶은데 하시면 여기다 크림을 약간 가미를 하시면 로제 소스가 완성이 되죠. 자, 거의 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를 넣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소끔만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그러면 소스는 이제 완성이에요. 네, 이번에는 스파게티 면을 삶아 볼 텐데요. 물에다가 보통 우리 국수 삶는 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물 1에다가 물을 9 정도로 잡아주셔서 넉넉히 잡아주시고 특히 이 스파게티 면은 좀 안 익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11분에서 13분 정도 삶도록 하는데 학교 급식 특성상 우리 삶았다가 좀 식히잖아요. 바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너무 오래 삶진 않고 오늘은 12분 정도만 삶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끓고 있는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는 이유는 간을 좀 가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넣도록 하고 보통 책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올리브 오일을 넣잖아요. 그 이유는 면이 잘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굳이 올리브 오일을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오일 중에서 식용유 종류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면에다가 오일까지 넣어주시고 끓으면 면을 넣도록 할게요. 사실 면은 스파게티 면이 가장 익숙하죠. 근데 파스타 면 중에서 뭐 푸실리라고 하는 뽀글뽀글하게 생긴 면이 있죠. 짧은 숏 파스타를 쓰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링기니 같이 납작한 면을 쓰셔도 좋고 면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분 정도 삶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파스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수를 삶게 되면은 아주 차가운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치대서 전분기를 빼주잖아요. 근데 파스타 면은 씻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실리나 아까 말씀드린 아니 마카로니 샐러드도 많이 하시죠? 마카로니나 스파게티 이런 파스타 종류 모두 다 물에 씻지 않습니다. 물에 헹구게 되면 가지고 있는 조직이 깨지기 때문에 그대로 식혀서 열을 빼준 다음에 활용하시는 게 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샐러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뭐 포실리나 마카로니 같이 쇼 파스타를 쓸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차갑게 제공이 되는데 어떡하냐 싶은데요. 사실은 삶아서 이런 널찍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열을 빼주시면 쉽게 굉장히 잘 식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게 불어나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파스타는 절대 물에 씻지 않으시는 거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면을 건져내도록 할게요. 자, 잘 삶아진 면은 학교에도 이런 큰 트레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철제 트레이에 이렇게 면을 넣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일을 약간 뿌려주는 거예요. 면에다가. 식는 동안 약간씩 붓기 때문에 붓지 않도록 올리브오일 같은 걸 이렇게 뿌려서 붓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식히는 동안도 이렇게 집게 같은 걸 한 번만 털어주시면은 붓지 않아요. 그래서 털어주시고 가정에서 난 소분해서 좀 보관하고 싶은데 면을 너무 많이 삶았네? 이렇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널었다가 열이 빠지면 한 김 식힌 다음에 지퍼백 같은 데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접시에 담아 볼 텐데 학교에서 식판식을 하실 때 가정에서는 만들어진 소스에 이 면을 넣으시면 돼요. 저어가지고 드시면 되는데 아이들 배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식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삶아진 면을 담은 다음에 소스를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에서 끼얹어주는 방식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잘 삶아진 면을 우리 접시에 이렇게 담도록 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또 소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에 기호에 따라서 파마산 치즈를 약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담고요. 우리 아까 끓여둔 소스가 있죠. 소스를 면 위에 식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어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링도 사용을 하고 채도 사용을 했는데 오징어 링도 좋고 채도 좋습니다.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링을 사용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모양이 조금 더 재미있고 예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곁들여지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마산 치즈가루를 약간 뿌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풍미가 더 좋아지죠. 자,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시피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수산물, 사실 학교에서 수산물을 아이들이 안 먹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에서도 덜 먹기 때문인 게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익숙하지 않은 재료를 학교에서는 잘 먹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양가 많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오늘 특별히 오징어를 활용한 토마토 스파게티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가장 먼저 소스에 들어갈 채소인 파프리카, 양파, 샐러리는 모두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오징어 몸체는 해동 후에 흐르는 물에 헹군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둡니다. 완숙 토마토는 십자로 칼집을 넣어는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토마토 홀은 믹서기에 갈아둡니다. 소스에 들어갈 재료의 준비가 끝난 후에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토마토 페이스트가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충분히 볶아주세요. 새 팬에 올리브 오일을 붓고 파프리카, 양파, 샐러리가 부드러워지도록 충분히 볶습니다.
채소에 숨이 죽으면 준비된 완숙 토마토, 토마토 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드라이 바질과 꽃소금, 설탕으로 간을 한 다음에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주세요. 소스를 적당히 끓여 맛이 나면 더 데쳐둔 오징어를 넣고 고루 섞어서 소스를 완성시킵니다. 이때 오징어를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스파게티 면은 끓는 물에 소금과 식용유를 넣고 약 12분간 삶아서 물기를 빼줍니다. 다 삶아진 면은 트레이에 펼쳐서 식혀준 후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서로 들러붙지 않도록 섞어주세요. 배식판에 스파게티 면을 담고 완성된 오징어 토마토 소스를 부어줍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파마산 치즈가루를 뿌리면 오징어 토마토 스파게티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징어를 활용한 토마토 스파게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수산물을 활용해서 조금은 특별한 스파게티 가정에서도 활용을 하시고 학교에서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여기서 완성입니다.